오늘은 주역 강의 19회차입니다. 주역 강의 19회차. 19일체로 중천 건괴 본문이요, 본문. 본문을 강의할 시간입니다.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이 상수가 이제 주역에서 나온 글인데, 주역에서 19라고 하는 글자 상수는 천천의 분열의 극수가 구잖아요. 근데 구도 이제 구수라고 하는 것도 음양이 있으니까, 음양을 곱하면 어떻게 돼? 18면, 18이 바로, 천천의 분열의 음양이 짝이요. 천지가 분열한 짝이 18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운이 후천도수 이제 합이 되면 음양이 합덕되는 거, 천지합덕. 천지합덕이라고 하죠? 천지합덕. 해인경에서도 궁울합덕, 천지합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합덕하는 기운이 보다 상수로는 18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릴 때 말이죠. 나는 7살 때부터 욕을 않겠다고 그냥 작정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내가 실천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욕을 많이 했거든, 애들이. 근데 그 욕 중에 하나가 개자식, 개새끼, 개놈 말고 18놈이 있었어, 18놈. 이 18놈아 그랬거든? 그 18놈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난 어릴 때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크게는 남녀 간의 성향이를 씹을 한다는 뜻이거든. 입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18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한다는 뜻이야. 천지 합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상수 원리가. 우리 조상님들은 욕을 해도 이렇게 우주적인 차원으로 욕을 했다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내가 다 올려놨다고, 세상에. 근데 요게 음양이 합덕해도 말이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일태극이라고 그래. 일태극. 하나가 통일한 대도. 요 일태극이 뭐요? 음양이 합덕하면 자녀가 생기는 거 아니야? 자녀가 하나 생기는 거. 그래서 요 18에다가 일을 더한 것이 보다 19수다. 그래서 19수는 음양이 합덕하는 후천도수를 주관하는 인물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증상께서는 요 18수에서 하나를 더한 일태극을 더한 이 19도수로서 12심판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순창에 있는 회문산에 모선위기라는 명당이 있어요. 5 신선이 명당 바둑 두는 형국이요. 내가 빨리 쓰라고 바둑기자 쓴 거예요. 바둑기자. 바둑기자. 5 신선이 바둑도. 그러니까 이 바둑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선노름 하는 겁니다. 신선노름. 근데 역사로 올라가면 옛날에 그 유명한 누구요? 어떤 왕이요? 그 왕이 사실은 자기 아들한테 왕을 줘야 되는데, 상고시대 때 자기 아들한테 주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줬어요? 예? 누구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저 옛날에 하은주 시대 때 처음에는 누구요? 항왕 다음에 누구요? 항왕은 이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이게 걸왕, 걸이 아주 못돼가지고 걸을 갖다 몰아내고 탕왕을 놓아서 이제 왕을 해가지고 요게 바로 이제 은나라예요, 은나라. 그러니까 하은주에서 한나라가 망할 때 요 거리한 사람이 왕이 돼갖고 못된 짓 하니까 요 이윤이라는 분이, 도통한 분이 탕왕을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탕왕의 스승이 이윤이요. 이윤. 근데 요 은나라도 말대가 되니까 주란 놈이 나와가지고 왕을 걸같이 똑같이 폭정을 하잖아. 그래서 걸주 같은 놈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한 거예요. 걸주 같은 왕이 두 왕이에요, 두 왕. 그러니까 요 탕왕이 태운 이 은나라 다음에 이제 그때가 상나라라고 해요, 상나라. 근데 그 상나라를 다른 말로는 주나라고도 합니다. 주나라. 요때 이제 인계받는
왕이 누구요? 그 왕 중에 자기 아들이 걸핏하면 이 세상을 갖다가 전쟁으로 다 휩쓸어 갖고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천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삼국시대라 싸우는 거기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가 맞긴 맞고 싸워야 통일한다고. 근데 전체를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통일해갖고 그 세상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성인 시대였거든. 성인 시대.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전쟁으로 막 이제 쓸어버리고 이제 통일된다고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다른 데로 멀리 보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놀 수 없으니까 바둑판을 만들어서 바둑두개 했어. 바둑두개. 이 바둑이 시원이요? 근데 아들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 왕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한이 얼마나 거기서 그게 인류의 한의 씨앗이 여기서 생긴 거다. 그러므로 이 기운을 가지고 해원시키는 거. 이번에는 해원도 써요. 원을 푸는 거. 원부터 풀어야 앞으로 이 세상에 원이 없으니까. 해원도 쓰로서 요 바둑판 도수로 그 기운을 끌어요. 그게 바로 12심판 하는 거예요. 12를 끄르는 혈자리. 요게 바로 오손위기 명당인데, 오손위기의 바둑판이 뭐예요? 좌, 우가 다 19칸 아니야. 그죠? 19칸이요. 그래서 이 19를 하는 의미는 오늘이 바로 19번째 강의하는 시간이긴 한데, 그 19라는 수가 이렇게 천하를 12가 없는 12심판을 완전히 해가지고 세상 미래 세계를 여는 그런 상수다 하는 걸 먼저 주역 강의 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역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국군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을 온 이유를 좀 설명했어요. 용산. 그 용의 정신은 뭐예요? 용의 정신은. 선천은 실제 때가 되기 전이라. 용이 아니고 이무기요. 이무기. 이무기니까 수중에 있는 이무기요. 근데 이 용이 산으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리 민족은 산의 민족이라고 있어요. 산의 민족. 왜? 오늘 때 내가 그 얘기 썼는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후천도수 시군 인간의 시종자를 거두는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산으로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 남자를 뭐라 그랬죠? 사나이란 말을 여러분 썼거든. 사나이란 말은 사실은 산아이란 뜻이다. 산에서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수도시키면서 사나이. 그 우리 민족은 산의 정신이기 때문에 산을만 다니면서 먹는 것도 그래서 채식 위주로 했어요. 채식 위주. 중국의 떼놈들은 중국이 지금 이제 우리 민족하고 연결돼 갖고 머리가 좋아져서 지금은. 근데 옛날에 그 중국의 한족은 멍청했어요. 멍청해. 떼놈이야. 떼놈. 그래서 요 한족들은 왜 멍청이냐면 육지에서 대륙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 북쪽에는 그러니까 진령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불륜산맥에서 그 화산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태산까지 오는 산맥이 진령산맥이요. 왜 진령산맥이냐면 중국에서 그게 핵심 산맥이라 진령이요. 왜 진이냐면 진시황의 진짜야. 진시황의 진짜를 따서 고개 대형자에서 진령산맥이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딱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온 산이, 이게 동쪽에 있는 산이 태산이고, 중간에 서안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이쪽에 있는 게 태백산이고, 이쪽에 있는 게 곤륜산이요. 곤륜산. 곤륜산 속에 완 산이. 내가 직전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요 산을 중심해서, 진령 산맥의 아래는, 바람이 불고, 그래서 여름에, 소위 말하는 저 적도 지방에서 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비를 내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장마, 기운이 여기 와. 근데 요 진령산맥 못 나오고 여기서만 비가 온 게. 그러니까 변홍산은 여기서밖에 안 돼. 변홍산. 그 여기만 넘어가면 비가 안 와. 이 넘어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밭이야. 밀밭이니 뭐. 그래서 여기는 옥수수는 이거밖에 없죠. 여기는.
무슨 얘기가 되죠? 산맥이 이렇게 중요한 거요? 산맥이. 그래서 이건 질령산맥이라고 그래. 그 얘기했냐면, 질령산맥 기운이 바로 태백산인 게, 중국에선 5학 중에서 동학이 해가지고, 태산이라고 그래, 태산. 태평천지, 태산. 근데 요 기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산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 태산,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태산은 어딜 뜻하냐, 우리나라를 뜻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중시한 땅은 저 바다 건너, 응? 계산, 이 계룡산을 얘기해서 항상, 계룡산. 계룡산에서 천자가 나온다는 걸 중국에서 옛날부터 도인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 계룡산이, 기운이 내려오기 전에, 요에 있는 남산 전에 여기가 뭐야? 인왕산이지. 인왕산 옆에 청와대가 있던 건데, 청와대에서는 안산이었거든. 이게 안산.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 이거 강 건너에 여기 관악산이 있어요. 이 관악산이 조산이거든. 근데 조산 앞에 안산이 있었는데, 요 안산에 구멍을 뚫려갖고, 그 전에 그 박 대통령이 시해당했다. 그런 얘기를 해. 이 총구멍이란 뜻이에요, 이게. 앞에 딱 막혀있는, 앞에서, 소위 말하는, 보호해주는 안산인데 구멍 났잖아. 그래가지고, 총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모처럼 하는데, 근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철탑 있잖아요, 철탑. 근데 요 밑에, 요 용산, 요 맥이 내려가지고 끄트머리, 여기다가 지금 청사를 진다고. 근데 청사 이름이 아까도 했지만 국민의 집이란 말을 갖다가 한글로 하기가 그러니까 국민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글자라고 하는 것도 상하가 있다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사는 글자 집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20몇 군, 거기 30자가 돼요. 30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하늘의 집은 우주고 땅의 집은 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집에서 제일 큰 집은 임금이 사는 궁이고 거리고 전이라고요. 그죠?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 그 밑에는 이제 청이 있지. 청. 그리고 쭉 내려온다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이제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걸 루라고 그래, 루. 그러니까 루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집, 중국집 같은 데는 루라고 하잖아, 루. 이게 집루.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집이 아니고 그냥 큰 강가 언덕 위에 짓는 게 뭐가 그래? 누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각. 또는, 그 외에, 뭐가 있어? 정자. 여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멀리 산에 짓는 집도 있어요. 이건 배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멀리를 조망하는 높은 곳에서 풍류객들이, 옛날 서희 손비들이 앉아서 실 앓고 하는 데가 이런, 누각, 청, 대야. 근데 이 대자 가지고 청와대를 줬거든. 근데 사람 사는 집은 뭐야? 여기서 이제, 지복자. 내가 다 얘기를 쓰고, 지복자도 있고, 집사자도 있고, 글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 사는 집이, 이게 집사자 아니에요. 근데 청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제일 끝에 집이 들어갔잖아. 요건 그러니까, 이 옥상이라고 하는 옥도 사실 높은 집이에요. 높은, 집 중에도 높은 집. 근데 더 낮은 사자를 붙이면 평민이 사는 집이요.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 있어야 할 집의 이름이 누구든지 사는 천한 사람이 사는 서민이 사는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이 세상 기운이 땅에까지 떨어졌다. 이 땅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오르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극상 시대고 그래서 대통령도 평범한 사람이 똑같아가지고 그 앞에서 시위해도 상관없구만. 그죠? 그렇잖아. 옛날에 왕 앞에서 시위가 어디냐고. 지금이 말세라는 상징이다. 근데 용산에 대통령 나는 궁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궁이 청사로 집사자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가 뭐냐? 말세다. 시운이 다 됐다. 그리고 한강에서 제일 남쪽 끝에까지 왔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건너야지. 그 건너는 게 뭐다? 차 안에서 피아노를 건너는 걸 불가에서는 응? 용화 나온 식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용화선을 타야 된다고. 그러므로 용화선 타기 위해서 배 구두에 지금 나와 있는 거다. 이쪽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도 이제 금강이 하나 또 있어. 금강이. 그러니까 금강을 넘어야 되니까 청사가 지금 금강 너머에 와 있고 그 청사 중에서도 실제는 그전에는 조천은 군이었는데 군청은 그 조천에 있었거든. 근데 이거 조천은 군청이 세종시하고 합해잡고 시가 됐잖아. 그러니까 시청인데 거기다 놔두지 못하고 시청은 강을 건너왔어요. 그 상징적으로 보다 건너온 거야. 그 청만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 청자리에다가 뭘 한다고 했어? 대통령 임시 근무처도 만든다고 했잖아. 그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대룡산으로 넘어온 거 만나고 이 금강만 넘어온다는 게 이것이 차 안에서 피안을 건너오는 이상의 세계, 이상세계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대룡산 신도안이다. 주역의 이치는 내가 설명했어. 주역의 이치. 주역의 이치. 오늘은 충천 건괴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서 시위가 풀리니까 어떻게 돼? 시위하잖아, 시위. 근데 그것도 운송해야 되는 자동차, 그것도 물건을 말이지 실어나려는 대형 트럭들이 딱 스톱했어, 스톱. 그건 뭐냐? 차 안에서 피안을 건너가는 길이 말이지 아직은 때가 가까이 되긴 됐어도 건너가기 어렵다. 이러한 상징입니다. 이러한 상징이요. 그래서 요 파업이라는 글자 속에 위치가 있어요. 요 파업이라는 글자가 이게 원래는 녹사자가 아니고 이렇게 쓰는 변이요. 이렇게 쓰는 변. 이 글자가 실제는 그물망 변입니다. 그물. 그래서 그물은 뭐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치는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삼층생을 잡기 위해서 그물 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도 상대방을 사로잡으려면 그물 쳐갖고 딱 땡기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사람 잡는 그물이다. 이게 파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요 그물 잡는 망자에다가 능할 능자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능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량, 기술을 갖다가 발휘하는 걸 갖다 기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재능, 또는 부분적으로 응당, 뭐뭐 해야 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응당, 뭐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응당, 뭐뭐를 해야 하는 요 능간 능자를 갖다가 그물로 딱 쳐놨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 파업이라는 것은 중지시키는 거고, 그물 쳐갖고 못하게 방어하는 거, 이게 파자예요. 그리고 덮다는 뜻이고 가리다는 뜻이요. 딱 가림막으로 막는다. 그래서 윤 정부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파업하고 노조하고 문제와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다고 늘 그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갖고 꼼짝도 못하겠어. 파업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그러죠? 안 그랬으면 수없이 거기다 뭐 시끄러울 텐데 여러분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여러 번 시위를 했을 텐데 운이 좋았는데 대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대구 시민은 그 여당 지금 여당 그러니까 경상도파 아니에요? 경상도파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맨날 치고 한다잖아. 개새끼 치고 말이지. 문재인은 간첩이다 막 이 소리 지르고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 앞에서도 시월 판인데 법대로 하는 것도 못 말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 어떻게 법이 좀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거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쌓인 거죠, 그죠? 감정대로 얘기한 거예요, 감정대로. 그래서 쉽지가 않겠다. 난 미리 생각한 거지만, 미리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말하면 말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어차피 되는 일이지만 내가 말해갖고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산소를 어디 가도 남의 산소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나쁜 얘기를 하면 그 맹인 안 그래도 좋은 자리에 못 들어갔고 힘들고 그 자손이 힘들어갖고 그런데 말이지 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리 나쁘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령이. 그래서 내가 명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당이 안 되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공부 삼아서는 별도 없이 내가 망자한테 미안합니다. 네,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묘 쓰면 여기 묘 주인처럼 묘 후손처럼 지금 힘들 그 상태로 지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미리 그 망자한테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빌고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된 묘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충천관계 의미인데 충천관계는 주역 강의한 23쪽이죠. 23쪽 중간에 보면 3번이죠. 작은 3번. 건괴의 하도에서는 남방이 바로 건괴의 방위란 말이에요. 남방. 근데 하도에서는 건이 바로 남방인데 화의 정신이요. 근데 상수로는 이화란 말이에요. 이화. 이게 하늘의 정신인데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풍수지리에서는 이걸 천마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 있으면 남방에 있으면. 근데 이 낙서에 있는 그 건방은 서북 쪽이에요. 그래서 서북 쪽에 말이 있어도 역시 천마라고 그래요. 이 풍수지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풍수지리에서 하늘에 있는 하도는 남쪽이 하늘이고 낙서에서는 건방은 서북방이죠. 서북방에 건이 자리한다고. 그러므로 풍수지리에서는 둘 다 그 남방이나 서북방에 마차의 형국이 있으면 마차라는 산 이렇게 있으면 마차요. 말처럼 밑에 있는 산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말 형국처럼 이렇게 말타는 좀 올라오고 엉덩이에 있으면 이게 마차야. 여기 마차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풍수지에서는 똑같이 천마라고 한다. 어디? 남방. 예, 남방이 건이니까 파도에. 또 서북방. 서북방도 낙서에서 건방이다 이 말. 그래서 북서북 쪽과 남쪽에 마차의 형이 있으면 이거를 하늘 천자, 건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천마라고 한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안 읽을 거 아니야. 그죠? 천마의 의미, 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건은 불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도에서는 남방의 정신은 이거든. 이는 음양으로서 정이라고 음이기 때문에 정이에요. 정자리는 태초에는 뭐예요? 하늘에 공자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공자리는 비어 있다고. 그래서 이 건은 태초에 하도 정신을 볼 때는 공자리다. 네, 그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한다고. 그냥 한 글자로만 써놓으면 왜? 천이 공이고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죠. 예, 그래서 건은 공의 도다. 예, 공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도. 그리고 이 건이라는 것은 하늘의 정신인데 불의 정신이기 때문에 불의 기운은 뜨겁잖아요. 그러므로 이 건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마를 건자. 건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조하다. 마를 건자. 또 하늘의 정신은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그래서 법도이니 하늘은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 하늘의 정신. 그래 하늘의 정신은 이 도요. 도. 하늘은 도요. 그래서 이걸 천도라고 해요. 천도. 근데 하늘의 도는 항상 정확하다고. 그래서 하늘의 도를 갖다가 정도라고 그래요. 정도. 정의 의미는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의했는데 도라는 건 길이란 뜻이죠. 근데 우주는 순환한다고 해서 순환. 그러므로 순환한다는 것은 순환한 기회적으로 가는 길, 뱅뱅 도는 길.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뱅뱅 도는 길, 또 부대 행성이 태양을 뱅뱅 도는 길. 이게 태양의 중심이 있으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도요. 이게 도, 길. 근데 이 길이 항상 정확하다. 정도요. 정도. 그래서 하늘의 도인데 이건 정도다. 이게 하늘의 도가 바르게 항상 있음으로써 추나 추동이 항상
똑같이 장년의 추나추동이나 금년의 추나추동이나 한결같이 들어오니까 지상에서 그 조화가 생겨가지고 만물이 그 추나추동 시운을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라나는 거다. 근데 정도 이게 바로 도가 말이죠. 바르지 않냐고 행성들이 제멋대로 가고 천체에 갔다 늦게 갔다 그러면 이 추나추동이 뒤죽박죽이면 지상에 그 소위 말하는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는 정도다. 그러니까 정도의 하늘 기운을 받아갖고 땅에서는 뭐요? 땅에서는 그걸 갖다가 덕이라고 그래. 하늘의 아버지 기운이 추나추동 기운으로서 이렇게 내려주면 그 기운 그대로 받아갖고 땅에서 만물을 봄 되면 말이지 이렇게 싹을 튀어가지고 이슬빛 내리게 갖고 크게 가지고 여름 되면 태양빛 큰 빛으로 말이지 크게 자라게 하는데 물도 그래서 소낙비로 낸다고. 그죠? 봄에처럼 말이지 그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중이라고 한다고. 봄에는 싹이 터가지고 싹이 만큼 나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이때 여름처럼 소낙이 내리면 어떻게 돼? 다 떠내가잖아요.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 이게 적중이요, 시중. 그때 그만큼 필요한 만큼 그게 봄에는 이슬로 달달 돼가지고 씨앗이 자랄 수 있게끔, 예? 싹이 잘 크게끔 봄에는 이렇게 뭐요? 이슬비로 와야 돼요. 그 여름에는 이슬비 갖고 돼요? 이만큼 커가지고 있는데 이슬비 갖고는 반에 기별도 안 가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슬비가 맨날 처음은 하늘에 양기를 못 받잖아. 하늘에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태양은 아버지고 물은 어머니인데 땅은 그래서 여름에는 한 번에 막 썰나기 딱 내려가지고 싹 크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여름에는 소나기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시중이요. 이게 바로 도예요. 도. 이게 바로 덕이라고. 그래서 땅에서는 그런 하늘의 기운 따라서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덕이라고 그래. 덕. 그래서 덕은 뭐요? 마늘을 갖다가 그냥 때에 맞춰서 봄 되면 이게 낮게 하고 여름 되면 기르고 하는 거 이게 덕이에요. 근데 덕은 땅의 정신은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늘의 아버지 기운 싹을 내려주면 그 새싹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막 이게 자라게 하는 거 그게 어머니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도의 정신이요. 그래서 철을 말하면 아버지는 가을에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씨앗을 거두는 거. 그래서 가을 정신은 의요. 그 불이한 것은 그 용납하네. 그 가을의 정신은 그 신이요. 신도로서 후천도 속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정신은 봄의 정신인데 이 봄의 정신은 잡이에요. 잡이. 어지린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만물을 갖다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이거 방이라고 그래. 방탕, 신도, 방탕. 여름엔 탕이 하고 가을에는 신기로서 이렇게 조화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도의 정신인데 이 원형의 정신을 다 몽땅 포함한 괴가 바로 하늘의 정신 건괴다. 건괴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금방 얘기했는데 이 하늘은 오행에서 금이라고 한다고. 금. 근데 왜 하늘이 건괴가 금이라고 했을까? 만물의 근원은 뭐예요? 수라고 했잖아. 근데 수가 아니고 왜 건이냐 금이냐 금이냐. 그 첫째 이유는 만물이 조화가 생기는 것은 낙서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낙서. 근데 낙서는 핵심이 뭐다? 금화 교역이요. 금과 화가 서로 바뀌어갖고 바뀌력자 사귀는 거요. 그래서 이 자리 남방 자리가 이인데 실제는 이 아니요. 근데 이 이가 남방이 화인데 이 화가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화자리가 뭐가 한다? 금화가 바뀌었어. 바뀐 그 여기가 그러니까 화가 돼. 7화가 되는 거지. 7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7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7화가 뭐야? 7화가 아니라 금이 되는 거야. 금. 사구금. 금. 요 금이 딱 간다고 위로. 요 화는 이리로 가고 이 금자리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자리가 7화짜리인데 이 7화는 요 금자리로 가고 요 9의 금이 어디가? 이리로 가. 바뀌어가지고. 그 요 자리가 금이다. 무슨 얘기자가 되죠? 그리고 낙서에서도 서북방은 금의 기운이라고. 금의 기운.
그리고 실제 하루로 따지면, 하루 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루 따지면 밤 12시가 자신데, 낮 12시는 오시아니요. 5시까지 돼가지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음도 시장이요. 근데 오다면 미국, 미래 세상이 아직 오지 않은 후천도수, 미래 세상, 염소 세상, 뾰족한 수. 뾰족한 수가 지나면 신시요, 신시. 하루에서도 제일 뜨거운 때가 언제냐면 신시요. 왜 신시겠어요?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자꾸 불 달아갖고 12시 되면 태양이 가운데 떴으니까 제일 뜨거울 것 같은데 아직 덜 익혔어. 근데 이것이 12시, 1시가 돼가지고 더 뜨거워졌어. 합해갖고. 신시가 되면 해가 저만큼, 그러니까 오후에서 이제 중심이라 뭐해? 하늘 중심하고 서쪽 중심에 딱 가는 거 신시 아니요? 그러니까 신시 갔는데 이거 하루 종일 뜨거운 기운이 불 달아갖고 이때가 제일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의 자리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러냐? 금이라는 것은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걸 갖다 인간이 쓰려면 어떻게 돼? 불 쪽에 들어야 된다고, 용광로에다. 화극금이 그래야 조화가 생겨요. 그래서 금이 화의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다. 그러므로 불의 기운이면서 금이라고 한다. 이 건을 금이라고 한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건을 갖다가 왜 금이라고 했는지. 금화 교육, 또 신의 정신, 납신자 신의 정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그 낙서에서 건은 서북방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후천 8개 유행에서 돌아간 오행의 기운이 돌아간 이치에서 순행에서 엊그제 강했죠. 전이라고. 전. 그래서 전쟁 싸울 전자라고. 그러니까 싸운 연후에 싸움이 있은 후에 선천은 상극시대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 쇠가 들어가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불은 뜨거운 거니까 녹이려고 하고, 금은 어떻게 돼? 단단한 거지 녹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싸우다가 녹여지는 거지. 그죠? 상극의 정신. 그래서 불기운 속으로 이제 쇠가 완전히 들어가서 다 녹여져 갖고 전쟁이 끝난 연후에야 바로 만유가 발동한다, 생동한다. 그래서 지구의 바이카로는 바로 한반도에서도 건방이라고, 건방, 서북방이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수의 자리가 바로 이제 헌천의 음의 기운으로서 시작돼가지고, 그 건방이요. 그래서 이 건은 전호, 건이라, 전호, 건으로 헌천은 그래서 전쟁의 시대다. 그 다음에 서북이라는 것은 차가운 기운이라고, 그래서 겨울에도 제일 추운 바람이 어디서 나와요? 서북풍이야, 서북풍. 시베리아 바람은 바로 서북 쪽이라고. 그 서북풍의 기운이 찬 기운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도 이 서북방이 낮아갖고 그쪽 바람 놓으면 이건 못 쓰는 자리예요. 못 쓰는 자리. 냉기를 받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기가 뜨거운 기운인데 뜨거운 기운을 다 냉한 얼음의 기운으로 식혀갖고 조화작용을 못하게 에너지 원이 있어야, 에너지는 열량 아니요 뜨거운 기운 갖고 있어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얼어버리면 이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에서 바람이 넘어오는 낮은 그런 험한 그런 자리에 명당이 있으면 그건 못 쓴다. 풍수지까지도 이제 설명해야 이제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은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한 기운이다 말이야. 냉철한 기운. 우리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일진이 경금의 기운입니다. 경금의 기운.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기운이고 한번 마음먹으면 딱 결단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실제는 따뜻한 어머니 정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주 냉철한 아버지 정신이요. 그리고 금의 기운은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금이 함부로 꺾입니까? 안 꺾이기 절대로 내 주장들 하지. 내가 그 얘기 한 지 오래됐어요. 그 양반이 검찰총장 할 때 대통령과 그 장관하고 저 사람은 대통령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을 한다. 근데 소위 말하는 직책이 문제니까 결국은 자기가 손해봐도 그렇다도 안 끊는다. 근데 미리 올려놨더니 이미 네이버에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금의 기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의 기운을 녹여가지고
전통을 하면 모든 만물을 그냥 그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퇴로 돼가지고 녹여지지 않은 상태로 금기운을 쓰면 자기 정신대로 아주 미완성의 정신대로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이런 지혜로 어떻게 돼? 자기 주장대로 하면 어떻게 꺾이는 기운. 그래서 이 경금 일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경위가 없으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면 툭툭 던지잖아요. 그게 옳거든 소리를 잘해. 옳거든 소리를.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 여러 사람한테 미움받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 조심. 근데 그걸 꺾지를 못해요, 누가. 퇴를 누가 꺾냐고. 네? 근데 이 세상을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이지 대통령 되면서 인사가 말은 잘한다. 근데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예? 자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이 철학을 모르는데. 내가 보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멍청해. 저 사람은 이런 기운이고, 저 사람은 이런 기운인데, 저 반대로 쓰면 되냐고.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지.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 주역의 이치. 예. 이 주역 속에서 나온 것이 풍수지리, 또 명리, 주역 점괘, 전부 다 이게 철학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영대가 열리면, 영대는 신과 통해야 돼요, 이게, 주역의 이치는. 신도, 아주 성현의 신과 통해야지, 이 말단의 신과 통하면 전부 다 거짓이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선도의 정신을 알고, 신과 통하면 아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도의 정신을 모르고 말이지. 그 도의 정신에서 조금 이제, 제일 낮은 급의 조상신증이 와가지고 신명 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맞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썼거든. 무당들은 말이지. 조상이 와서 계속 자수한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아니면 9년이고, 3년이 3년, 3년이면 딱 떠나간다고. 근데 그 무당노 하다가, 신이 들어와서 무당노 왔을 때 알잖아. 신이 왔으니까 자기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말이죠. 근데 신명이 딱 떠나니까 멍해지잖아. 근데 무당노 하면서 목사하는데 떠나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목사할 방편이 있어야 하니까. 이게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90%가 거짓이요. 무당들. 90%는 다 떠나간 신명 가지고, 가짜 신명. 그게 양심 있는 무당은 답답하니까 저 개울 거 아니면 바울 거 아니면, 어디 그냥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말이지. 자기, 그 파장이 맞는 그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음침한 데 가가지고, 니도 하다가 지나가던 뜬신 붙어갖고 안 우수해. 지나간 뜬신만 붙어도 안 우수해요. 근데 지나간 뜬신은 아주 천한 신, 천명계도 못한 한 맺힌 신명이니까 한 프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그 귀신 붙어갖고 귀신 한 프로 주다 보니까 정도로서 점쟁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렇게 아주 나쁘게 천시를 받는 겨. 그게 무당도 조상이 제대로 내려온 3년 동안, 길게는 9년 동안은 아주 잘 맞춰요. 잘 맞춘다고. 근데 그걸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무조건 선무당인지만 90% 선무당이니까 선무당이 많지. 선무당한테 당하니까 그 무당 얘기만 하면 벌레질을 하고 말이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딴 데로 빠졌네요, 딴 데로. 그래서 아버지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라 그 의의 정신이라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수렴을 하고 숙청하는 거예요, 숙청. 가을의 기운은 숙청하는 거예요. 아주 엄숙하게 맑히는 거예요. 그 가을의 하늘은 아주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가을의 정신은 어떻게 맑히냐? 열매만 거둬요. 열매만 딱 거두고 열매가 아닌 것은 싹 그냥 죽여. 이건 숙청이라고 해요, 숙청. 김정일은 그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는 게 숙청인데 그게 숙청이 아니라 가을 정신으로서 열매만 다 거두는 것. 이게 그리고 나머지 열매를 위해서 피었던 여름, 봄, 여름에 피었던 이파리 줄가리 이건 딱 없애는 걸 숙청이라고 한다. 숙청의 의미를 정의를 지금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번에 인간의 시종자가 되어야만 열매로서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냐 이파리 줄가리로 탄 자는 이번에 완전히 다 사라진다. 시종자만 남기 때문에 인간의 인류 이 세상 미래 세상은 군자 세상이고 대신 인종만 있으니까 아주 적은 숫자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서 소수의 군자들만 사니까
만나기만 하면 서로 부둥켜갖고 반가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흔해 빠지니까 사람 죽이잖아. 죽여 막 죽여. 내가 오늘 또 그 얘기 썼잖아. 뭘 사업하다가 뭐 했는지 재판했는데 말이지 변호사한테 돈을 줘가지고 잘 좀 봐달라고 말이지. 이게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래 알았다고 해도 했는데 보니까 결과 나쁘던 게 이 새끼 죽인다고 그냥 가서 신나를 내가 볼 때는 신나 싸들고 가가지고 뿌리고서 막 그냥 쳐지는 거 아니야? 자기도 죽고 7명 죽었다. 이게 도끼요. 이게 지금은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시종자 그런 때라 인간이 열매가 아니고서 나머지는 뭐다? 이파리 줄거리라고. 이파리 줄거리는 뭐요? 거기에서 이파리 줄거리를 파먹는 벌레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와장창 없어지잖아. 이파리 줄거리 먼저 임시로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가을의 이 도의 정신은 무서운 정신입니다. 정도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의의 정신입니다. 불의한 자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신의 정신이라고. 신은 절대로 투호에 오차도 없이 그대로 벌을 내립니다. 가을의 정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사이비 종교에서 가짜로 말하지 남의 자기 것도 거짓말을 갖고 외워갖고 떠드는 게 아니야. 나는 미치를 통해서 이 시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일양이 시작을 해서 4월달이 되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바로 4월달이라고요. 4월달. 그게 4월의 기운을 갖다 중천건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4월의 정신은 음력으로 4월인데 양력은 5월이라고요. 그러니까 12지지로 하는 뱀사자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의 정신은 뭐다? 혁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뱀의 정신은 탈바꿈해야 돼요. 그러므로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 묵은 기운을 내가 껍데기를 벗겨내야 성숙한 하는 길로 가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 가죽혁자. 내 인간의 이 욕심 선천의 이 묵은 기운을 탈바꿈 해가지고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후천도수 군자요. 그러므로 도 닦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내가 아주 요즘 들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글을 쓰면서. 의의 정신이고 신의 정신이고 이게 숙청의 정신이 바로 건이다. 가을의 금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내 목소리도 지금 나이가 먹어서 지금 탁해졌는데 목소리도 내 새소리 원래 새소리.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를 다스리는 일명 소위 말하는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목소리가 뭐야? 새소리요. 새소리보다 금의 소리입니다. 금의 기운이 바로 카리스마로서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철학이요? 진리요? 카랑카랑하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그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를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목소리가 그냥 키는 쬐끔은 안 돼도 목소리가 살살 얘기하는데 아주 카랑카랑 울린다고요. 그 목소리만 갖고도 말이죠. 그 사람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건의 정신입니다. 하늘의 건도, 천도로서 이번에 만유를 지배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진사성인이라고 해요. 진사성인. 3월은 진이고 4가 바로 지금 제가 건괴예요. 진사성인. 진사가 되면 성인이 출한다. 이게 바로 뭐다? 옛날 성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사가 지난 다음에는 아까 오시가 되면 태양이 하늘에 중심이 뜨잖아. 거기서 미래가 하잖아. 그 오와 미가 되면 미래가 되잖아. 그 오미가 되면 이 세상이 집집마다 미래 세계, 극락 세계 된다. 그래서 오미 낙당당이라고 그래요. 집집마다 즐거울 낙자. 즐겁고 즐거운 거예요. 미래 세계. 이게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성인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역에 이치 갖고 깨달은 분들이 한 얘기지. 그래서 이 주역의 중천건괴는 효사마다 전부 다 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용으로. 이게 전부 다 용이요. 그래서
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용은 어떻게 해요? 물의 정신이니까 물의 정신. 지금은 아직은 용이 어디 있다? 제일 아래께 있는 거 아래께. 그게 뭐라 그래요? 잠용이라고. 잠용. 잠길 잠자. 어디에 잠겨요? 물에 잠겨 있는 용이요. 그 아직 세상이 이 용을 못 보는 거. 근데 실제는 이 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요게 바로 현인이 재전이라는 거거든. 대전의 정신이요. 대전. 밭에. 그게 바로 해인경에서 무성의 기운이 뭐가 있어? 대야라고 지난주에 강의했죠? 대야. 들판에 나와 있어. 용이 지금 여기 담용이 나와서 여기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는 수원 나그네라고 그러고 대두목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두목노릇 하니까 용이 그 천재가 아니니까 두목이니까 이 세상이 모른다고. 수원 나가니까 나그네도 쓰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모른단 말이야. 몰라. 그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 그게 이 자리에 와 있는 수원 나그네 대두목을 알아보는 사람이라야 때가 되면 요 기운과 합해갖고 이게 바로 비룡상천이거든. 이 구호 여기가 바로 비룡상천. 용이 드디어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등극이라고. 등극 딱 올라가면 그때 후천되게 되고 그 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등용된단 말이야. 등용. 용을 따라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세계에 정우치를 한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군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장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번에 건께 효사를 보면 초구는 초구하고 구이를 썼죠. 초구는 잠용인데 금방 설명했어. 무령이니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라 쓸 수가 없다. 용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천자노릇을 못한다. 그러므로 아직은 이 기운이니까 사실상 들판에 나와 있지만 이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늘 강의하는 뭐라고 그래. 군자는 숨어 있다. 세상에 나와서 국회는 하겠다고 떠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나온 자들은 난법으로서 해하는 자들, 해해가지고 끝을 맺는 자들. 그냥 유전 투구하는 아주 못된 판이요. 그 판은 망발의 극치 자리. 그 자리 가면 얼굴에 뭐가 생겨? 도끼가 붙어갖고 눈이 말이야. 독불을 써. 독에 불을 끈다고. 그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들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쓸 수 없다 말이야. 쓸 수 없다. 그래서 실제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용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용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담거푸도에 숨어서 말이야. 숨어서 도를 딱 끌어안고 있어. 그 도가 뭐다? 해인도수도 이상세계를 여는 그런 인법을 가지고 딱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사실은 해인경이요. 해인경. 그래서 뒷방에서 아직은 세상에 모르게, 남 모르게, 혁명을 지금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를 갖다가 증상께서 내장산 도수를 보셨어요. 안내자, 감출장자, 숨겨놨어요. 그 도인을 숨겨놨다고, 세상이 모르게. 그러나 올해는 인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그러므로, 잠룡이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구이가 현용이 재전이다. 이건 현이요. 나타난 현자, 배일 현자. 아주 낮은 차원에서 볼 때는 볼견자지만 여기는 높은 차원이요. 아주 하느님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현용이 바로 어디에? 대전이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말하면 대전입니다. 대전. 태전에서 기운이 발동했고, 나도 태전에 있다가 이 동네로 왔어요. 태전. 그 태전과 두마는 음양이라고 그랬어요. 태전은 콩밭으로 키우는 거고, 여기는 거두어서 두마,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태전과 두마, 여기는 음양 관계다. 그러므로 이때는 요 드러난 보이지 않는 들판에 나와 있는 무성의 정신, 현용의 재전의 기운이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보면 배의선자, 그게 바로 이견대인이야. 이견대인. 그래서 사실은 이현대인이야. 큰 인물을 뵙는 것이
이롭다. 이롭다. 그 이로운 리자는 뭐냐면 원형 이정에서 원은 봄이요, 형은 여름이요, 리는 가을의 정신입니다. 거두는 거. 그래요. 리자란 리자는 봄에 씨앗을 하나 심으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었단 말이에요. 옥수수.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한 나무에서 옥수수가 몇 개잖아. 근데 몇 개인 거, 한 옥수수에 알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야? 가을의 정신은 바로 이자란 뜻입니다. 이자. 종자자자요. 종자자자. 이자. 가을로서 시종자를 맺는 것. 그래서 대인을 뵙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이현대인입니다. 이현대인. 세상에서 이견대인이라고 그러죠. 대인은 뵙는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감히 아랫사람 윗사람을 본다고 요즘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래위가 없어서 말이지, 질서가 없어가지고 언어가 지금 완전히 서양 그 불상놈의 언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존재만이 사라졌지만 앞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위차별로 그대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 능력이 말이지, 그 조화의 능력이, 도력이 하늘과 땅 차요. 그러니까 당장 그 눈을 뵐 수가 없어요. 천천에 명당을 뜨면 이마가 빛이 나요. 내 이마가 빛이 날 거예요, 막. 응? 이마가 반짝반짝 하잖아. 근데 뭐 나는 얼굴에 뭐 바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피부를 위해서 내가 뭐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이마는 하늘의 정신이고 조상이에요. 조상 기운을 잡고 하늘의 기운을 받고 조상의 명당 기운을 받으면 이마가 반짝반짝 하는 게. 네? 정신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에서 눈동자가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 이현대인, 인자가 빠져갖고 내가 여기다 써놨죠? 그래서 이 구인은 들에 나타난 용인이 세상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지자 지인이라야 대인을 봄으로써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성재양이 앞서 얘기했죠. 그 십시무도 성전에 가면 십시무도의 의미입니다. 소차는 그림, 시무당, 시무실, 그 의미가 바로 소의 정신인데, 소가 들판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봄이 돼갖고, 예? 봄이 돼가지고 소가 뭐라고 했어? 하늘의 정신이라고 했죠? 하늘 정신, 우성이. 그러므로 이게 바로 뾰족한 수다. 숙미지축의 뾰족한 수, 소의 뿔. 엊그제 그 한국 그 어디하고 이제 그 연습 게임 하는데 빨간 그 뿔 타고 밤에도 반짝반짝 하더라고. 지금도 그게 소뿔이요, 소뿔. 그게 뭐냐?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고도 이게 뾰족한 수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소뿔 투구 쓰고서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뾰족한 수. 내가 여러 번 그걸 얘기했거든요. 여러 번.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부터 몇십 년 동안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뾰족한 수. 그런데도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은 또 하더라고. 그거는 열심히 뾰족한 수 말이에요. 여름의 정신이라 빨간 빛을 해갖고 가을 정신에서 하얀색, 흰색이 가을 정신입니다. 백의민족, 백고자 하나님, 가을 정신. 그래서 정신이 투명해야죠. 희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희미하면. 그래서 보주국사는 당신을 갖다가 사호, 자기 스스로 지은 호가 뭐냐면 모구자요. 누가 그 양반한테 지어줄 사람이 없었어. 도통한 분이, 스승이 스스로 깨달은 분이라. 그래서 당신 스스로 자기 호를 만들었어. 그래서 자호라고 그래. 모구자. 여기는 내가 집 이름을 모구당이라고 한 거예요. 모구당. 소를 키우는, 뾰족한 수의 기운을 키우는, 뾰족한 수를 집행할 인물을 기르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위가 통하면 천화동인께가 되어 천하가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천하가 하나 되는 일기재생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 미래 세상, 이게 바로 구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천자와 만나는 정신이고, 천자와 만나서 천하사 인류 구제를 구제하는 그것을 천하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삼은 군자의 동일 건건하여 척척약이면 여하니 무구리라. 척자는 두려워할 척자입니다. 저녁이면 두려워할 것 같으면 그런 뜻이죠. 군자가 하루가 마치도록 굳세고 굳세니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위태하나
허물이 없다. 해가 지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천하사를 해야 되고, 천하사가 하기 전 지금은 천하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의 첫째가 뭐다? 나를 밝게 하는 거. 나를 밝게 하는 건 뭐예요? 돋다는 거예요. 돋다는 거. 그런데 그 돋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헛짓으로 헛된 잡짓하고 나면 해가 질 때가 되면 뭐다?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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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울 척자는 마음 신변에다가 바꿀 역자요. 때가 되니까 마음 바뀐 거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철도 모르고 빡 헛짓하다가 때가 되니까 해가 딱 넘어갈 때 되니까 아 이제서 때가 늦었구나. 두려울 척자입니다. 바뀔 역자. 소용없어요. 해가 지는데 그때 뭐 하려고 하면 이미 하루가 다 가서.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허물이 없어져. 다음 장입니다. 군일 종일 건건이란 내가 그 군일 종격 뭐야 군군 종종 그게 무엇 뜻이야 이게 그건 개벽이 되기 전까지 완전하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건건은 하늘 건자 아주 건건하다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이렇게 중복해서 강조한 거예요. 석척약이라는 것은 천지개벽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구사는 혹약 재연이면 무구리라 혹 뛰어가지고 말이죠. 한 번씩 뛰었는데 뛸약자 혹 뛰었는데 이게 뛰고 나니까 뭐예요? 연못에 있더라. 그러면 무구하다. 그게 노아의 방주 형국이에요. 노아의 방주 형국. 그래서 구사는 혹 뛰어봐야 연못에 있어 허물이 없다. 그런데 실제는 천국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야 하는 배를 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약 재연이라는 말은 천자가 아닌 자들이 천자 노릇해서 아래해서 스스로 빠진다는 뜻이요. 지가 천자 노릇해서 저기 천자 노릇 했는데 실제는 보니까 뛰어봤는데 결국 연못에 빠진 거지. 예? 연못에 빠진 거예요. 승천해던데 연못 빠지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도로 잠룡밖에 더 되냐고. 잠룡은 뛰어봐야 잠룡이요. 잠룡. 잠놈이란 잠자도 되지만 빠질 잠자 용으로 도로 물질로 들어간 거예요. 비약이 아니고 승천이 아니고. 또 구호는 비용 대천이니 비용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구호가 돼야 이제 드디어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현대인이라 큰 대인을 만난 것이 아까 구이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이현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비룡이란 천자가 드디어 이제 등극한 걸 뜻하고 문왕이 이제 태공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무왕을 도와가지고 태공이 강태공이 말이에요. 문왕과 무왕을 음양으로 도와가지고 신천지가 되는 걸 뜻합니다. 그것이 미래세계 비룡제천이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현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이 길하다. 그러니까 문왕도 사실은 누가 대인이요? 강태공이 대인이요. 강태공이. 상구는 항룡이니 유해리라 후회가 막급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입자 먼저 자칭 천자노로 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죽어요. 그리고 영신당주를 만났다 할지라도 영신당주를 만난 전 사람들은 이미 때가 아니니까 먼저 천사로 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선입자는 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서로 자기 종교가 옳다고 자기가 천자라고 주장하는데 증상께서 뭐라냐면 다유국규 행위며 비무탈로 정난심이라 이 세상에 말이죠 구부러진 갈라진 길 곡기 이것이 많이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횡으로 말이죠 딴 길로 가기가 아주 쉽다. 쉬울 입자 들을 입자. 근데 비무탈로 정난심이요 탄탄대로게 없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 아니야. 없을 무자 아니 빌자 없는 것이 아니야. 탄탄대로가. 근데 아주 바르고 탄탄대로가 없는 것이 아니야. 난심이 어려울 난자 찾을 심자 찾기가 어렵다. 오직 한 길인데 그 한 길에 두목자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아까 이재전전 정신 이현대인의 정신이니까 들판에 나오는 소니까 이 소니까 소로만 보이지 그 사람이 천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나그네로만 보이지 그 사람이 천자가 될 따라는 걸 모른다. 몰라. 그래서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잠룡도 안 되고 제일 꼭대기 항룡도 지가 건방지가 말이야 제일 높다. 제일 상구. 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항룡이요. 요거는 지나쳐갖고 요 기운에 빠지면 아무 짝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비유하면 황실로 말하면 상황이야 상황. 상황한테 가야 망돈에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앉아서 뒷방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예? 돈은 아버지하고도 안 바꾸는 게 절대로. 아버지하고 싸워서 죽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상황이 노릇하지.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려면 요왕이 절대로 아버지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항룡이야 항룡. 까불면 안 된다고 건방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 건방지면. 그래서 항룡은 유hen이라 후회가 막급하다. 그래서 항룡은 선입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요. 그 강생도수로서 대두목이라야 한다. 이당 여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한다 하는 말이 있고 이번에는 말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빌어야 한다 하는 것이 증산도에서 신도전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신도전 11장. 그러니까 선천에 갑오 잡았다고 말에서 나와야 돼. 그게 말의 정신 뭐요? 한낮에 옷이야 옷이. 때가 딱 됐는데 옷이 거기서 나와야 어디가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죠? 미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오에서 말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빌어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